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설 연휴를 또 하루 앞두고 시장이 다행히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반가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무려 1.8%가 넘게 상승 마감됐죠. 네, 맞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로봇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이런 종목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꼈을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유튜브 상담 창구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연휴를 앞두고 다음 주 시장도 대비해 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목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와 함께 다음 주를 든든하게 대비해 봐야겠죠.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 이지은 대표,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반가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세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세 분의 오늘장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또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면서 반도체주나 저PBR주 중심으로 상승이 조금 나왔는데 오늘장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한 2주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PBR 관련주나 아니면 반도체와 같은 성장주들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던 거고, 물론 우리가 1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희석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많은 강한 이제 하락세가 좀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한 6조, 7조 정도 외국인 매도세가 1월 달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6조 정도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사실 지금 상단이 2,700 정도가 어느 정도 상단이 어느 정도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설날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CPI가 2월 13일쯤에 CPI 발표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파월도 이번 주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다시피 사실 결국에는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좀 관찰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시기를 좀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물론 우리가 1월 달에는 이제 유가도 조금 많이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그동안 1월 GPI도 조금씩 좀 높았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그동안 주거비나 아니면 중고차 관련된 이런 가격들이 어느 정도 많이 상쇄가 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그렇고 특히 나스닥, S&P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을 안 쓰는 흐름이 아닌가. 결국에는 성장주의 이 모멘텀이 계속 부각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물론 옵션 만기이기도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은 일단은 상방에 대한 베팅이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상방을 보고 있는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됐다라는 부분은 시장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한 줄 평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은 오늘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오늘장 좀 반가운 상승이 나왔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까? 네, 오늘 상승이 조금 저는 의미 있는 좀 상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설날 연휴 이후에 좀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만 하더라도 이제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랠리가 나왔다가 1월 달에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2월 달도 계속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조금 다소 해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싸다라는 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국내 증시에 좀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최근에 저평가되고 있는 PBR, 저PBR 종목들의 좀 테마성이 짙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테마가 형성됐다고 말할 정도로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었는데 오늘 코스닥의 반등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도 경신하고 있고 어제 S&P 같은 경우는 5천을 넘겼었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오늘 훈풍을 불면서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저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달 말 정도에 윤곽을 드러낼 것인데 그거에 정말 정확하게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피는 저도 한 2,700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은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 연휴 우리 시장 방향성이 궁금하시겠죠. 우리 설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설 연휴 이후에 세 분 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이 좀 상승으로 갈 만한 모멘텀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도 시장에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반가운 상승 탄력이 나와줬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저는 연휴 이후에도 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조건이라든지 이유를 좀 봤을 때 일단 미증시에서 지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요. 시장을 코스닥 시장 특히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코스피로 갔다 코스닥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은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빼서 코스닥으로 옮겨야 되나 또 어느 날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빼서 코스피로 옮겨야 되나 이런 좀 마음이 많이 들만한 이런 약간 왔다 갔다 시소타는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이런 시소타기의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저PBR 관련돼서 좀 핵심적인 종목 그리고 이미 갖고 있던 성장주들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아마 포트에 있으신 종목들 이런 종목들 지금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으면 당분간은 좀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상승 탄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PBR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이게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PBR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 따라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종목 압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 외에는 지금 이쪽으로 분위기가 간다라고 해서 막 옮겨가고 자금을 옮기고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시소타기 장세를 좀 활용을 해서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응하시면서 핵심적인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였고 또 보통 명절 전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면서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증시에서 큰 뭐 나쁜 소식만 없다라고 한다면 명절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장이 상승 랠리를 보여줄 때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디커플링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지은 대표님은 코스닥 위주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화진 과장님도 긍정 팻말을 들어주셨잖아요. 네. 앞으로의 시장 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안에서 좀 어느 쪽 좀 보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워낙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먼저 높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조금 더 덩치가 커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영향이 코스닥의 영향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미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덩달아 동시에 이런 수급적인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코스닥도 그동안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좀 키높이를 조금 맞출 수 있는 수급 상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금리에 대한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영향 제가 봤을 때 안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자체가 대부분 5월이나 일단 6월로 넘어간 일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3월에 대한 FOM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굉장히 눈높이가 톤다운이 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동안 AI나 뭐 로봇이나 특히 뭐 반도체가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겠죠. 대부분 이제 로봇이나 AI 같은 경우도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끌고 있는 시장에서 뒤따라 좀 간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가 거의 한 1, 2주간에 계속 꾸준히 글로벌 IB 증권사에서도 계속 꾸준히 목표가 상향치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무죄를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최근에 3년 전에 240조를 투자 계획을 세웠었고 지금 삼성전자만으로도 한 80조 정도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5G나 아니면 AI나 이런 로봇 쪽에 관련된 M&A나 투자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설날 이후에 이 행보에 따라서 분위기는 계속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섹터라 본다면 반도체 위주의 움직임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에 좀 시장이 상승한다면 우리가 그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섹터 그리고 종목을 봐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 분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이화진 과장님 두 분 다 반도체 섹터를 픽해 주셨고요. 종목도 둘 다 대형주를 가져오셨습니다. SK 하이닉스, HPSP 꼽아주셨고 이지은 대표님은 AI 안에서 한글과 컴퓨터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HPSP 흡습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오늘 또 외국인이 좀 많이 사면서 11%가 넘게 두 자릿수 장대 양봉을 보였는데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금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흐름 봤을 때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 경신을 하면은 꼭 HPSP가 좀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론 이제 PBR 자체는 높습니다. 근데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말 알짜 기업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한미반도체가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고요. 뭐 과거에 이제 지분에 대한 지분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해서 반도체 전자의 이동이라던가 이러한 트랜지스터에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게 거의 이 장비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예스티랑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HPSP 같은 경우는 고압수소 어닐링의 1위 기업이고요. TSMC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의 상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주식들, 특히나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와중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좀 한미반도체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작년에 HBM 관련주 중에서 대장격을 했던 게 한미반도체였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HPSP,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ISC 이러한 종목들이 1세대 HBM 뭐 관련주라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온디바이스 AI 가면서 뭐 제주반도체라던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과거의 대장에 다시 오늘 귀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1세대 HBM 대장주였던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HPSP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오늘 이후로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한미반도체 오늘 미리 잡으셨던 분들은 정말
기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미반도체를 한번 놓쳐서 나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차선책으로 HPSP라던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지금 과거의 1세대 HBM 관련주 중에 하나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저평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50%가 된다라는 기업은 거의 찾기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HPSP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휴 끝나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놓쳐서 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규로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잘 갈 거다라고 보시면서 한미반도체의 상승을 HPSP가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도 반도체 섹터를 말씀해 주시면서 SK하이닉스를 꼽아두셨는데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한미가 상한가 갈 줄은 정말 몰랐는데 한미보다는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이실까요? 어차피 같은 두 부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된 이유 중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공격적 증수도 했고, 콩콜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만큼 올해 그런 AI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거고, 이번 AMD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HBM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당연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HBM3E를 올해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양산 테스트만도 작년 10월에 늦게 제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HBM4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2년 동안은 HBM 시장은 거의 SK 하이닉스가 다 선점을 한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도 이미 좀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한미 반도체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작년 9월에 그거 TC본더 장비를 한 400억 정도 물량을 받고 제가 한 달 전에 800억 물량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꾸준히 이런 물량의 수주를 TC본드를 받을 때마다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한미 반도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지만은 그동안 디램에 대한 어느 정도 감상 효과는 충분히 1분기 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런 1, 2분기 때 만약에 낸드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재에 대한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SK 하이닉스 자체가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도 접근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기관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면서 14만 원 다시 돌파했죠. 앞으로의 실적에 기대를 걸면서 주가 추이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지은 대표님은 AI 섹터 안에서 한 컴을 가져오셨는데 뭐 지난달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AI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담아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섹터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뭐 엑셈, 코세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화려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유가 이제 챗 GPT 앱 스토어를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재료로 굉장히 탄력이 나왔는데 오늘 오픈 AI에서 챗 GPT 에이전트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또 나와줬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쪽에 수급이 더 쏠리면서 강한 탄력이 나와주지 않았는데 연휴 이후에 이 뉴스에 따른 이제 종목들 관련주들 좀 강하게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 AI에서도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단은 좀 경쟁자들에 밀릴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선두주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타자로 이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한 건데 그동안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기업들은 꽤 많이 있었지만 출시가 된 기업은 아직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 AI에서 이번에 조만간 출시를 한다라고 밝혔고 아마 이게 나오게 된다면 또 AI 시장의 좀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동력으로 좀 제시를 하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이 했었던 텍스트에 대한 뭐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마우스 클릭 이런 부분들도 AI가 대신 다 해주고요. 보고서, 자료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는 그냥 답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면서 굉장히 좀 진짜 AI 시대가 왔다라고 느낄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저는 단기적으로 훈풍이 좀 불어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이스트 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비슷한 위치를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상방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거쳤기 때문에 아마 강한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세 분 다 설 연휴 이후의 시장은 상방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반도체 섹터 그리고 AI 섹터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세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그 안에서 종목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로는 시간 외 특징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미반도체가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검사 장비 업체인 테크윙이 그 시세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IP 설계 전문 업체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온 만큼 다음 주 시장도 HBM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STO 관련주인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진양곤 회장이 HLB 글로벌의 7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HLB 글로벌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 마감했었는데요. HLB 바이오스텝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그리고 아시아나 IDT까지 강한 시세 내주고 있는데요. 그럼 아시아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EU 합병 승인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발표 기한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일단 예상하고 있고 설 연휴 전에 승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아직 기사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금 잡아봐도 괜찮을지 또 TA항공도 그동안 또 반사 수혜주로 주목받았었는데 또 최근에 조정받았었잖아요. 항공주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항공주에 대한 흐름은 아직까지는 유가나 환율이 사실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는 예전에 90달러, 100달러 대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환율 자체가 아직까지 1,3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쪽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도 물론 EU에서도 그런 조건부에 대한 내걸었던 게 여기 화물사업부 매각이었습니다. 그게 여기 아시아나 IDT를 결국에는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지난주에 일본에 관련된 이제 기업 결합 승인이 나왔었고 이제 미국과 이제 EU만 남게 됐는데 만약에 EU가 이제 먼저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나 IDT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4분기 실적에서는 대부분 LCC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게 월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흐름이 되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여객 수요도 마찬가지였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객 단가가 안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좀 1분기도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TA항공이 최근에 올라왔었던 거는 결국 기업 관련 승인을 통해서 특히 대한항공에 있는 유럽항 노선, 유럽항에 있는 비행기까지 다 대형기도 이제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TA항공은 유럽 관련 이슈로 좀 주가가 좀 올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결국 기업 결합이 되면은 이제 에어 서울과 에어 부산을 이제 진에어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 LCC의 강자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보다는 진에어가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TA항공 같은 경우는 유럽판 이게 단거리선뿐만 아니라 장거리선까지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좀 TA항공도 최근에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진에어랑 아시아나를 탑픽으로 좀 지켜보면 괜찮을까요, 과장님? 아시아나 IDT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물론 단기적인 이런 기업 결항 승인에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결국에는 이게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장기간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물사업부 떼줘, 그 유럽 노선 떼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너지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마무리가 끝나면은 오히려 LCC 쪽이 실적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에어나 아니면은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화물사업부에 대한 단기적인 플레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합병 이슈와 실적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상화폐 쪽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은 설 명절로 쉬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설 연휴가 없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6천만 원 위까지 올라왔는데 설 연휴 이후로 가상화폐 관련주들 좀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은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한 12일 만에 이러한 가격대로 다시 회복이 된 건데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에 돈나무 이제 언니죠. 2030년에 비트코인 30억 간다라는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기대감이 좀 굉장히 증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증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굉장히 높아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당분간.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 딱 보면 지금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STO 관련주까지도 다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관련주들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거고 비트코인 가격,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명절에도 열리기 때문에 그때 행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멘텀, 지금 추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재료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 이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